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박현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무엇인지 제가 15분 동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러레이터란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명의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시작하다, 착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초기 창업자를 선발하고 투자하고 보육하는 기업의 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을 만나면서 지원을 해주는 분들을 전문가 혹은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직역하게 되면 창업 기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들을 발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데, 투자하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성장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스타트업을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엑셀러레이터는 이 연예인 지망생들을 키워내는 연예기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은 일반 직장 대비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일을 하고요. 그리고 소득은 일하는 시간 대비 굉장히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 자체는 컨설턴트와 굉장히 유사한 직종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이나 혹은 경력을 쌓는 데 있어 창업 동아리 혹은 실제 사업을 통해서 실무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사업을 하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연하게 정부기관과의 접촉을 통해서 창업 교육이라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이 창업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하면 보육하고 양성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 정부기관과 함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지원을 하자라는 생각에 팀을 꾸려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만한 성적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우연하게 가다 보니까 진학을 하게 됐는데, 진학 이후에 내가 과연 이 친구들이랑 공부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한 동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동아리냐면 발명 동아리라는 곳이었어요. 이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특허나 지식재산권 같은 이제 IP, 이 얻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들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고등학교 3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대학교를 진학하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학교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교 다니는 것 이외에 아르바이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사업이 커피 원두를 만들어서 개인 소비자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정해진 양을 정량 배송해주는 서비스였어요. 첫 번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라는 이슈였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첫 번째 방법은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였어요. 다행히도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던 학과는 디자인학과여서 여하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하구들과 제가 다행히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우들에게 커피숍을 얼마나 다니느냐, 커피 원두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보고, 집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과연 커피 원두를 구매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커피 원두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원두를 첫 번째 배송하고 나서 가장 큰 시련이 다가왔어요. 뭐냐면 커피 원두를 받은 분들이 커피 가루를 컵에다 넣고 컵에다 뜨거운 물을 붓고 나서 잘 저었는데 이 원두 찌꺼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혹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 친구들에게 내 서비스를 구매하는 동안은
무료로 커피 메이커를 렌탈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커피 메이커 렌탈을 기본 서비스로 제공을 하면서 사업은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쉽고 편하게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실제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확장을 해보자 라는 생각까지도 가졌었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팀원들을 꾸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비운 2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공백기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된 사업은 IT 계열의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IT 계열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우연찮은 기회로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 교육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창업 교육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영감을 얻은 게 있는데요. 어떤 영감이냐면, 나와 같이 혼자 사업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게 첫 번째 영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혹은 실패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단순히 이론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창업교육업계에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업교육업계에서 3년가량 생활을 하면서 공공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창업교육이 아니라 보육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것들도 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가 직접 스타트업들을 키워내고 싶다, 우리가 직접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생각이 일치되는 팀원들을 꾸려서 만든 게 지금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회사입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상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수준의 지식은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대학교를 나오냐, 대학원을 나오느냐, 박사학위를 따느냐 라는 개념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의 지식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느냐. 전문 분야로는 팀빌딩, 사업기획, R&D, 마케팅 세일즈, 그리고 VC라고 하는 투자 단계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진행을 하셨을 때 실제 자기 전문 분야를 하나 설정하시고 엑셀러레이터를 해야겠다라고 진입하시는 게 맞고요. 이러한 전문 분야는 얘기 드린 5가지 이외에도 법무, 회계, 세무라는 세부적인 분야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엑셀러레이터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트렌드에 민감하셔야 하고요. 이러한 트렌드에 민감하다라는 표현은 정말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어떠한 유행들이 있으며 이러한 유행의 시작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파생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유행이 어떻게 변해나갈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총 3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한 조사, 그리고 분석, 마지막으로 이런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설계까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자세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에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터의 특징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앞에서 얘기 드린 내부적인 특징 외에 엑셀러레이터가 도대체 어떤 엑셀러레이터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전문가로 시작한 엑셀러레이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스타트업 혹은 기업 출신의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업 교육을 기반으로 한 엑셀러레이터가 있고요. 네 번째로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전문가 출신 엑셀러레이터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 드린 5가지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보육하는 데 집중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일컫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출신 엑셀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메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매출 등을 투자금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투자금으로 기업들을 보육하는 회사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창업 교육을 기반으로 한 엑셀러레이터로 보육이라고 하는 단계가 인큐베이팅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단순한 창업 교육 혹은 창업 교육을 바탕으로 한 예비 창업자의 자금 투자 정도가 이러한 창업교육 엑셀러레이터의 특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 후원형 엑셀러레이터는 롯데 엑셀러레이터, 하나 드림플러스와 같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됐을 때 혹은 이 회사의 보육을 받게 되었을 때 공간 지원 그리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형 엑셀러레이터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특징들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스타트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엑셀러레이터 특징들이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갖춘 혹은 본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경험 혹은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 등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이 전문 분야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강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직업이 마음에 드신다면 엑셀러레이터를 꿈꿔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그리고 혹은 1분 이내에 대화하면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바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5시간, 6시간 만날 수도 있는데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엑셀러레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생 회장이나 혹은 동아리 회장이나 학우들 간에 벽이 없이 허물 없이 사교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신 분들은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에 가장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